자, 이번 시간에는 앱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앱 개발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뭐 당연하지만 실행시키면서 테스트를 해줘야 되죠. 예, 그런데 테스트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가상 디바이스다라고 하는 AVD, 예,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예,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의 약어죠. 그래서 AVD에서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요. 실제 폰에서 테스트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두 가지, 그래서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하고, 예, 그 다음에 바로 실습을 좀 진행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AVD에서 테스트한다. 흔히 이제 에뮬레이터다라고 불러도 되고, AVD라고 불러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깔리면은 AVD가 하나 자동으로 깔리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예, 그런데 안 깔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디바이스 매니저를 통해서 AVD를 하나 설정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 매니저는 이제 이 아이콘 눌러도 되고 오른쪽에 요 탭 버튼 예, 요거 눌러도 요 디바이스 매니저 이게 이제 디바이스 매니저거든요. 예, 디바이스 매니저가 보입니다. 예, 그래서 뭐 실습에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가상 디바이스잖아요, 이죠. 예, 그래서 어떤 하드웨어를 가정할 거냐. 예, 그래서 하드웨어 설정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소프트웨어냐. 예, 라고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설정,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가상 디바이스를 하나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뭐 부가적인 설정을 할 수도 있긴 있어요. 예, 부가적인 설정을 할 수도 있긴 있는데 뭐 거의 잘 안 하고요. 예, 이런 다음에 AVD를 하나 구동을 시켜줘요. AVD를 하나 구동을 시켜주는데 이렇게 만든 다음에 뭔가 AVD를 구동하기 위해서 여기 런치 버튼을 이렇게 눌러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개발자 PC에서는 아마 AVD가 잘 구동이 돼서 테스트하면서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발자 PC 상황에 따라서 이제 AVD가 구동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 그 경우는 대부분 다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난 시간 얘기 잠깐만 보고 올까요? 예, 우리가 보면은 SK 매니저 쪽에 보시면은 이 AVD, 그러니까 가상 디바이스인 AVD가 구동이 될 때 내부적으로 하드웨어 가속기를 이용합니다. 근데 이 하드웨어 가속기가 개발자 PC에 안 깔려 있으면 AVD가 구동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럼 이제 여러분들 생각에서는 깔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겠죠. 예, 물론 이제 뭐 인텔 디바이스냐, 예, 지난 시간에 봤던 거죠. 예, 아니면 AMD 컴퓨터냐에 따라서 뭐 이제 맞는 거를 이제 설치해 주시면 돼요. SK 매니저 쪽에서. 그래서 이걸 설치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긴 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드웨어 가속기가 이제 설치가 안 되는 경우, 예,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AVD 테스트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잠깐 한 번만 보여드릴까요? 예, 그래서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예, 전 시간에 봤던 이 SDK 매니저 쪽인데요. SDK 매니저의 여기 두 번째 탭, SDK 툴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텔 기반의 컴퓨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아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깔면서 이게 이제 같이 깔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추가 설치하지 않아도 하드웨어 가속기가 깔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AMD 컴퓨터를 만약에 이용하신다라고 하면 요거 체크박스 체크하고 여기에 있는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게 이제 깔리고요. 예, 그런 다음에 맥북이냐 아니면은 윈도우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윈도우 컴퓨터다 보니까 윈도우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예, AMD 컴퓨터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SK 매니저 쪽에서 그걸 까신 다음에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앱이 있죠. 그래서 앱 안으로 들어가요. 프로그래밍 기능. 예,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기능이 이렇게 떴어요. 여기에 위에 보시면은 윈도우즈 기능 켜기 끄기 예, 이런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AMD 컴퓨터면은 예, 하드웨어 가속기가 깔린 다음에 요거 추가 예, 확인 뭐 이런 정도로 하면은 AMD 컴퓨터 내에서도 이제 AVD를 구동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인텔 컴퓨터가 됐든 AMD 컴퓨터가 됐든 이런 식으로 다 준비를 했는데도 이 안드로이드 AVD가 구동이 안 되는, 즉 다시 말해서 어,
하드웨어 가속기가 안 깔려서 구동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 제가 지금 이거 시스템의 어떤 작업 관리자 성능 쪽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가상화. 예, 이게 사용 불가능으로 돼 있는 컴퓨터에서는 하드웨어 가속기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AVD 테스트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VD가 만약에 그 구동이 안 된다라는 거는 더 이상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랑 관련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디바이스 자체가 가상화를 지원하지 않는다든가, 예, 이렇게 되면은, 예, 우리는 AVD 테스트가 안 된다. 예, 라고 보시면 돼요. 야, 그러면은, 예, 그렇게 되면은 AVD 테스트 안 하면 안드로이드 앱을 어떻게 개발하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몇 컴퓨터가 이제 AVD 구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렇게 되면은 폰 테스트 하시면서 개발하시면 돼요. 안드로이드 이제 뭐 바로 저희도 폰 테스트까지 가겠습니다만 안드로이드 폰 테스트가 워낙 쉽습니다. 예, 그래서 어 AVD가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폰 테스트 예, 이용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원래대로 와서 예, 그래서 AVD를 하나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예, AVD를 구동을 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예,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제스처 내비게이션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제스처 내비게이션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13 버전에서 추가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AVD,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AVD 화면이다. 이 AVD 화면을 만약에 구동을 시키면 어,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핸드폰에 보였던 세 개의 버튼이 안 보입니다. AVD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요거는 어, 이 13 버전의 AVD를 이렇게 구동을 하면 기본이 제스처 내비게이션이 적용돼서 그렇습니다. 예, 물론 예, 환경 설정에 가셔서 이걸 제스처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제스처 내비게이션을 쓸 거냐 아니면 3 버튼 내비게이션을 쓸 거냐 여전히 선택할 수 있고요. 예, 만약에 3 버튼 내비게이션을 쓰겠다라고 지정을 하시면 안드로이드 폰에 그냥 백 버튼, 홈 버튼, 오버뷰 버튼 그냥 나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AVD를 만들면 AVD는 예, 기본적으로 제스처 내비게이션이다 보니까 예, 버튼들이 안 보인다. 예, 그래서 제스처 내비게이션은 백을 어떻게 가냐? 홈을 어떻게 가냐? 예, 제스처에 의해서. 그래서 스크린의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화면을 손으로 쫙 미는 게 백 버튼이고요. 그러니까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백 버튼 누르는 거랑 동일합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스크린의 하단에서 위로 손을 쭉 미는 게 홈 버튼이에요. 예, 손 버튼 누른 거랑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스크린 하단에서 위쪽으로 손을 쭉 밀다가 딱 멈춰줘요. 일정 정도 시간 동안. 예, 그러면 오버뷰 버튼 누른 거랑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대로. 예, 그래서 뭐 제스처 내비게이션이 AVD의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불편하시다라고 하면은 3 버튼 내비게이션 예, 지정해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에뮬레이터를 하나 구동시킨 다음에 앱을 실행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폰에서 만약에 이 폰 테스트를 하시겠다. 폰 테스트도 뭐 당연히 중요하죠. 예, 그러면 일단은 드라이버 하나 설치하셔야 되고요. 예, 실제 테스트하고자 하는 폰을 만든 제조사에서 예, 제조사에서 만들어 놓은 드라이버 개발자 PC에 드라이버 하나 설치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 이후 실습에서 해보겠습니다만. 예, 그 다음에 테스트 폰에도 설정이 좀 필요해요. 예, 그래서 개발자 옵션이라는 이제 테스트 폰의 설정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개발자 옵션이 있고요. 그 옵션 내에 중간에 보면은 이제 USB 디버깅을 허용할 거냐. 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 테스트 폰으로 쓰고자 하는 쪽에 USB 디버깅이 허용돼 있으면, 즉 다시 말해서 개발자 PC에는 드라이버 설치돼 있고 예, 그 다음에 테스트하고자 하는 폰에는 USB 디버깅이 허용돼 있다면 예, 바로 폰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폰 테스트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나왔던 예, AVD에서 테스트하는 것과 폰에서 테스트하는 거 예, 한번 실습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습 진행할게요. 앱을 AVD에서 구동하기 위해서는 AVD가 하나 설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오른쪽을 보시면은 디바이스 매니저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예, 물론 이제 우측 상단에 있는 디바이스 매니저 아이콘을 눌러도 되고요.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디바이스 매니저 창을 이렇게 열어보면 예, 여기에 기본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면서 하나의 AVD, 즉 에뮬레이터가 구성이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만약에 뭐 구성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새로 구성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새로 구성한다라는 가정하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만약에 여기 기본으로 이제 AVD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 바로 구동시켜서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새로 만든다라고 하면 Create Device라는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예, 하드웨어 선택이죠. 예, 그래서 뭐 이 중에 하나의 어떤 하드웨어를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는 이 중에서 책에서 예, 이용했던 픽셀 3A 예, 요 하드웨어를 선택할게요. 예, 선택한 다음에 넥스트를 눌러줘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스템 이미지 선택하는 부분. 그래서 레커멘디드가 있고 X86이 있습니다. X86에 있는 부분 중에서 대표적인 각 버전에 맞는 대표적인 부분이 레커멘디드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X86이 중요한데 기본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면서 33 버전에 해당되는 시스템 이미지는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만약에 다운로드가 안 됐다라고 하면 추가 다운로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혹시 다른 버전의 에뮬레이터를 이용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그 버전의 시스템 이미지를 로컬에 다운로드 시킨 다음에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다운로드 되어 있는 시스템 이미지를 하나 선택하고요. 예, 그 다음 넥스트 버튼을 눌러요. 예, 그 다음에 뭐 추가 설정할 수 있는 거 몇 개라도 설정이 가능하죠. 예, 그래서 뭐 여기다 이제 적절한 이름을 좀 붙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기본으로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피니쉬를 누르면 하나의 에뮬레이터가 준비가 됐다. 예,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에뮬레이터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준비해 놓은 에뮬레이터 중에서 하나를 예, 실행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에뮬레이터를 런치 시키는 거죠. 구동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런치 버튼을 눌러서 에뮬레이터를 하나 구동해 주면 됩니다. 최초로 에뮬레이터를 구성해서 최초로 실행시킬 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예,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에뮬레이터가 하나 구동이 됐습니다. 예, 여기 밑에 구동이 됐죠. 디바이스 매니저 창은 닫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바이스 매니저 창을 닫으면 에뮬레이터 창만 이렇게 크게 나오죠. 물론 여기 우측 하단에 있는 에뮬레이터 버튼을 눌러서 이 에뮬레이터 창을 접었다가 다시 펼쳤다가 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 33 버전 에뮬레이터를 구성하면 기본적으로 이전에 안드로이드 폰에 있었던 3버튼 내비게이션, 즉 백버튼, 홈버튼, 오버뷰 버튼 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이제 제스처에 의해서 내비게이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앱을 임의로 한번 실행을 시키고 있는데요. 뭐 이런 앱이 실행이 됐다라고 가정합시다. 예,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백 버튼이나 홈 버튼이 안 보이죠. 그래서 제스처 내비게이션을 이용한다라는 거는 우측이나 좌측에서 손으로 쭉 가로 방향으로 쭉 끌면은 이게 백 버튼 누른 거랑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백 버튼에 의해서 종료가 되죠. 뭐 혹은 예, 홈으로 돌아가고 싶다. 예, 그러면 하단에서 위로 쭉 끌어버리면 이제 홈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예, 하단에서 예, 위로 쭉 끌다가 딱 멈춰서 딱 떨어뜨려요. 예, 그러면 이제 오버뷰 형태가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의 이제 제스처 내비게이션이 33 버전 에뮬레이터의 기본으로 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께서 안드로이드 유저들에게 익숙한 3버튼 내비게이션을 만약에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면 설정을 좀 해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세팅지에 예, 가서 예, 여기에 보시면은 예, 하단 부분으로 쭉 내려요. 하단 부분으로 쭉 내리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시스템을 눌러줘요. 예, 그래서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제스처가 있죠. 그래서 제스처 부분을 눌러줘요. 예, 그러면 시스템 내비게이션을 뭘 쓸 거냐. 그래서 시스템 내비게이션 메뉴를 눌러줍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기본으로 제스처 내비게이션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폰처럼 3버튼 내비게이션을 쓰겠다라고 하면 이제 하단에 있는 3버튼 내비게이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예, 버튼을 눌러서 예, 그렇죠. 나타나죠. 그래서 뭐 백 버튼을 하거나 홈으로 빠져나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설정을 해놓고 에뮬레이터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는 그냥 기본값 제스처 내비게이션을 계속 이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스처 내비게이션으로 그냥 기본값 그대로 선택된 대로 예,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가 구동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앱을 실행을 좀 시켜줘야 되죠. 뭐 구체적으로 앱을 만든 건 없긴 하지만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앱이라는 이름의 앱이 예, 여기 선택이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에뮬레이터를 구동시켜서 구동시키는 에뮬레이터가 지금 동작 중에 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예, 여기에 있는 이제 런 버튼을 누르면 우리 앱이 이 구동되어 있는 이 디바이스에서 동작하게 됩니다. 자, 한번 눌러볼게요. 예, 누르면 이제 빌드가 될 거고요. 빌드가 완료가 되면 이 에뮬레이터에 우리 앱이 인스톨 될 거고 인스톨이 된 다음에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금방 되네요. 예, 그래서 앱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되면 에뮬레이터에서 우리 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실제 폰에서 예, 돌리는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폰에서 돌리기 위해서는 개발자 PC에 먼저 디바이스 제조업체에서 만들어 놓은 안드로이드 드라이버가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제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건 이제 삼성전자 폰이다 보니까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구글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삼성 안드로이드 드라이버 이렇게 구글링 했고요. 뭐 첫 번째 링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눌러봐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 사이트에 들어갔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있네요. 예, 그래서 이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다운로드 링크를 누르면 쉽게 예, 다운로드를 시킬 수가 있겠죠.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그냥 클릭해서 넥스트, 넥스트, 넥스트 진행하면 쉽게 드라이버가 설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제 컴퓨터에는 이미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어서 예, 설치 작업은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 설치가 안 돼 있다면 그냥 실행시켜서 넥스트, 넥스트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라이버를 설치한 다음에 테스트하고자 하는 핸드폰과 컴퓨터를 USB로 연결을 해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전에 핸드폰의 개발자 옵션에 USB 디버깅이 허용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 연결한 상태니까 제 핸드폰의 화면을 가지고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제 핸드폰의 화면이 지금 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연결이 돼 있는데요. 예, 제 핸드폰의 화면을 한번 캡처링을 해보죠. 예, 그래서 지금 캡처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핸드폰의 환경 설정해 보면은 맨 하단에 개발자 옵션 메뉴가 나타나야 돼요. 이 메뉴를 나타내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제 빌드 번호 나오는 곳을 손으로 6번 이상 터치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개발자 옵션 안으로 들어가서 개발자 옵션 메뉴가 나왔다. 예,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캡처할게요. 예, 여기 USB 디버깅을 허용 상태로 예,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예, 폰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예, 이 상태 그러니까 개발자 이 PC에는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 폰에는 USB 디버깅 허용되어 있다. 예, 이런 상태에서 USB로 연결하면 제 지금 화면처럼 핸드폰이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이렇게 인지가 됩니다. 예, 이런 상태라고 하면 이제 우리 앱을 핸드폰에서 돌려줘야 되는데요. 핸드폰에서 돌리는 건 에뮬레이터와 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앱을 예, 디바이스 중에서 어디에 그래서 픽셀 폰을 선택하면은 이제 에뮬레이터가 되겠고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를 딱 선택을 해서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돌리면 빌드가 돼서 우리 앱이 실제 폰에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 실행되는 화면을 한번 보죠. 예, 지금 인스톨 중이네요. 그래서 인스톨이 됐고 제 핸드폰에서 예, 캡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뭐 똑같이 이제 에뮬레이터랑 똑같은 상황으로 나왔죠. 예, 이런 식으로 폰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개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